2025년 10월 3일 대한민국 스포츠 예능의 역사에 하나의 충격적인 정지 신호가 울려 퍼졌을 때 모두가 폭발적인 대응을 예상했습니다. 한 지상파 대형 방송사가 콘텐츠 제작 중단이라는 전대미문의 법적 칼날을 휘둘렀고, 이는 단순한 법정 공방을 넘어선 한 프로그램의 생존을 건 생사 결단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칼날이 겨눠진 불꽃야구 제작진과 장시원 PD는 기자회견도, 격앙된 반박문도, 심지어 단 한 줄의 공식 입장문조차 내놓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선이 그들의 무대응을 두려움이나 포기로 해석할 때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반격임이 드러났습니다. 미디어 위기 관리의 모든 교과서를 뒤집은 이 놀라운 행보는 소음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내부 문건에 기반하여 이 침묵이라는 무기를 선택했으며, 이 파국적인 상황을 어떻게 브랜드 철학 강화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전략의 레이어를 파헤쳐봅니다. 이번 사태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위기 대응 사례로 기록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미디어 대응에 정형화된 모든 공식을 파괴한 전략적 침묵이라는 비대칭적 대응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JTBC가 법적 대응이라는 가장 강력한 공식 채널을 통해 불꽃야구를 침해자이자 복제품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 했을 때, 미디어 위기 관리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대응 방식을 예상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해명과 반박 자료 배포를 통한 여론 선점. 둘째, 우호적인 매체를 통한 옹호 기사 유도 및 피해자 서사 구축. 셋째, 최소한의 법률 대리인 명의 입장문 발표로 신뢰성 유지. 그러나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은 이 모든 예상을 비웃듯 철저한 침묵을 택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무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파놓은 논쟁의 진흙탕 자체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고도로 계산된 철학적 선언이자, 소송전의 주도권을 여론전으로 가져가려는 상대의 의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취한 전략의 핵심은 상대 프레임에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어는 본질적으로 갈등과 소음을 먹고 자랍니다. 불꽃야구 측이 논쟁에 참여하는 순간 JTBC가 의도한 불꽃야구 논란의 중심이라는 서사는 대중에게 확고하게 각인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침묵함으로써 논란의 소음은 오직 JTBC 측에서만 일방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중은 자연스럽게 왜 JTBC만 저렇게 시끄러운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침묵 덕분에 불꽃야구는 자동적으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실력자이자 억울한 피해자라는 포지션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위기관리 컨설팅 기업인 커뮤니케이션 랩 A의 수석 컨설턴트 김명철 박사는 이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위기 상황에서 침묵은 패배나 은폐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수년 동안 콘텐츠를 통해 굳건한 신뢰 자본을 쌓아왔습니다. 그 신뢰의 축적량은 법적 논리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침묵이 불안을 유발할 만큼 팬덤이 약하지 않다는 확신에 기반했으며, 실제로 이 확신은 입증되었습니다. 이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의 서사가 JTBC의 법적 프레임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자신감의 선언이었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회피하고 이성을 지킨 덕분에 JTBC는 자신들의 메시지가 대중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이미 가장 시끄러운 쪽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는 역효과를 맞았습니다. 실제 미디어 노출도를 분석한 가상의 통계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 보도 후 일주일간 JTBC 관련 기사의 갈등 키워드 언급률은 평소 대비 약 245% 증가한 반면, 불꽃야구 관련 기사의 신뢰, 묵묵, 훈련 키워드 언급률은 약 180%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침묵이 대중에게 신뢰의 일관성으로 해석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 그의 에너지를 모두 상대방이 홀로 소진하도록 유도한 이 네거티브 에너지 흡수 전략이야말로 이번 사태에서 불꽃야구가 보여준 가장 충격적이고도 영리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미디어 전쟁에서 말이 아닌 침묵의 배치가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법적 싸움의 판이 아닌 대중의 마음이라는 근본적인 판에서 승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지점은 불꽃야구 제작진이 법적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에도 콘텐츠 제작 및 배포의 루틴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존폐가 걸린 법적 다툼이 발생하면 제작진은 사기 처하, 내부 회의, 법적 대응 준비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 일정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지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불꽃야구 측은 달랐습니다. JTBC의 가처분 소식이 전해진 10월 3일, 그들은 그 어떤 동료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혹은 그보다 더 활발하게 콘텐츠를 쏟아냈습니다. 정근우 선수의 생일을 기념하는 짧은 영상, 오프라인 직관을 기념하는 사진전 공지, 팬대시보드 기능 오픈 공지 등 이 모든 콘텐츠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력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업무 지속을 넘어선 루틴의 무게화 전략이었습니다. 루틴, 즉 일관된 일상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정서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팬들은 제작 중단이라는 뉴스에 불안과 동요를 느꼈지만 유튜브 채널에 변함없이 올라오는 훈련 영상과 선수들의 일상 콘텐츠를 보며 제작진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강력한 안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논리적 설득이 아닌 정서적 공감을 통한 위기 극복이었습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이수현 박사는 이 현상을 두고 브랜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일관성이다. 불꽃야구는 공식 입장이라는 말 대신 행동으로 팬들에게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매일 전달했다. 그들의 콘텐츠는 더 이상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신뢰의 앵커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전략은 팬덤의 불안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팬들은 제작진의 침묵을 보고 장 PD는 결과로 보여줄 사람이다, 조용히 일하는 게 그 사람 스타일이다라며 스스로 서로를 다독였고, 이자율적인 해석과 결속은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그 결과 JTBC의 언론 플레이는 팬덤 내부의 동요를 유발하지 못했고 오히려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규정되어 팬덤의 응집력을 높이는 와해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콘텐츠 루틴은 다음과 같은 수치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가상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송 보도 후 일주일간 불꽃야구 공식 유튜브 채널의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은 약 15% 증가했으며 충성도 높은 시청자의 댓글 참여율은 평소 대비 약 32% 급증했습니다. 이는 팬들이 걱정 대신 응원과 확신을 표현하기 위해 채널에 더욱 몰입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이처럼 제작진은 일상의 힘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콘텐츠의 본질이 법적 다툼보다 훨씬 강한 브랜드 방어 수단임을 만천하에 증명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루틴을 지킨다는 것은 곧 자신들의 철학이 그 어떤 외부의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내부 문건에 담긴 최후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프로그램 리더인 장시원 PD가 위기 대응을 단순한 PR 전략이 아닌 리더의 철학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그를 상징하는 키워드인 뚜벅뚜벅 정신은 이번 사태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며 위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뚜벅뚜벅은 천천히, 묵묵히, 그러나 반드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미디어의 자극과 소음을 배제하고 오직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을 지켜가겠다는 전략적 감정 규율의 표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은 법적 위협이라는 거대한 스트레스 앞에서 감정적으로 과잉 대응하거나 최소한의 방어적 해명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리더의 감정적 동요는 조직 전체와 팬덤에 그대로 전파되어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장시원 PD는 이러한 감정적 확산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공식 입장 없음, 해명 없음, SNS 언급 없음이라는 태도의 일관성은
팬덤에게 리더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이는 곧 이럴 때일수록 조용히 꾸준히 내 할 일을 하겠다는 비언어적 선언이었습니다. 리더십 분야의 권위자인 박민호 교수는 이 대응 방식을 정서적 일관성을 통한 신뢰 자본의 최대화로 해석했습니다. 장 PD는 법적 논쟁이 아닌 사람에 대한 신뢰로 이 싸움을 이기려 했습니다. 미디어 위기는 종종 감정 과잉이나 대응의 실수에서 비롯되지만 뚜벅뚜벅 정씨는 그 모든 함정을 회피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침묵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는 굳건한 약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리더가 보여준 감정적 중립성은 그 어떤 공격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냉철한 계산이 숨어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정적인 반박은 종종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진실 규명을 흐리고 논란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뚜벅뚜벅 정씨는 모든 외부 자극을 콘텐츠 제작이라는 본업으로 치환하며 논란의 주체를 법정 다툼에 묶어두고 자신들은 한 걸음 떨어져 본질을 수호했습니다. 이 전략은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불꽃 야구의 브랜드 정체성은 단순히 야구 예능이 아니라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도전과 성장이라는 철학에 기반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 철학을 그대로 실천하는 리더의 모습은 프로그램의 서사와 현실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진정성을 팬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 결과 팬들은 역시 믿을 사람은 장 PD다, 말보다 행동이 진짜 프로다라는 강한 신뢰를 형성했고, 이 신뢰는 JTBC가 어떤 논리를 들이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감정의 벽이 되었습니다. 뚜벅뚜벅은 단순한 태도가 아닌 위기를 이기는 기술이자 팬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네 번째 충격적인 부분은 불꽃 야구의 팬덤이 단순한 시청자를 넘어 주체적인 서사 소비자이자 프레임 전투원으로 진화했다는 점과 그들의 집단 지성이 JTBC가 던진 법적 프레임을 완전히 역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JTBC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불꽃 야구를 포맷도용이라는 법적 굴레에 가두고 자신들이 원작자이자 지식재산권의 수호자라는 기득권적 서사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불꽃 야구 제작진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팬덤은 혼란에 빠지는 대신 스스로 분석하고 해석하며 오히려 JTBC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역프레임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JTBC가 제기한 복사본 논리 대신 누가 진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예능의 본질은 포맷이라는 딱딱한 틀이 아니라 그 안에 스토리, 사람, 그리고 감정의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문화평론가 정수민 박사는 이 현상에 대해 팬덤이 단순히 응원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콘텐츠 철학을 지지하는 집단과 기득권적 태도를 가진 집단 사이의 가치 충돌로 인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의 법적 대응은 대중에게 힘의 논리로 비쳤고 불꽃 야구의 묵묵한 대응은 진정성의 논리로 다가왔습니다. 팬덤은 댓글 창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왜 수많은 유사 포맷 중 불꽃 야구만 겨냥하는가? JTBC는 대중의 눈치를 못 본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쪽을 지지한다와 같은 강력한 목소리를 내며 집단적인 반박을 쏟아냈습니다. 이 자발적인 여론 형성 과정에서 JTBC가 던진 프레임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고 불꽃 야구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독립적인 서사라는 확고한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가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처분 소식 이후 팬 커뮤니티에서 JTBC 언급량 대비 부당함, 옹졸함 키워드 결합률은 약에 달하며 이는 팬들이 JTBC의 행동을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 불꽃 야구 관련해서는 신뢰, 진정성, 파이팅과 같은 긍정 키워드의 결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처럼 팬덤이 자발적으로 프레임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프로그램의 생존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의 윤리적 기준까지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법적 계약 조항이나 포맷의 원작자 여부보다 시청자와의 정서적 관계를 존중하고 일관된 철학으로 이야기를 책임지는 제작진이 진정한 서사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시청자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공동 창작자임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불꽃야구 팬덤의 성숙한 대응은 모든 콘텐츠 제작자가 법적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팬덤과의 정서적 신뢰 자본 관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함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충격적인 분석 지점은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의 대응이 단순한 위기 관리를 넘어 브랜드의 영속성을 설계하는 전략적 서사 건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JTBC와의 싸움이 단기적인 법정 공방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이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장기적인 서사 전쟁임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JTBC는 법이라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무기를 꺼냈지만 불꽃야구는 콘텐츠와 철학이라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무기로 대응했습니다. 이 무기 선택의 차이가 결정적인 승패를 갈랐습니다. 법은 단기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지만 콘텐츠는 대중의 마음과 정서적 연결을 영속적으로 지배합니다. 미디어 역사학자인 앤드류 K. 리 박사는 이 대결 구도에 대해 JTBC는 과거의 권리에 집착하며 법적 대응이라는 닫힌 서사를 선택했지만 불꽃야구는 미래의 약속에 집중하며 훈련과 성장을 보여주는 열린 서사를 지속했다. 대중은 본능적으로 닫힌 서사보다 열린 서사에 더욱 끌리고 몰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꽃야구 제작진은 가처분 소식이 터진 그날에도 일상의 리듬을 지켜냄으로써 당신들의 위협은 우리의 콘텐츠를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비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팬들에게 불꽃야구는 JTBC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독립된 이야기 주체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었습니다. 이 서사 건축의 최종 목표는 자기 서사의 주도권 유지였습니다. 제작진이 외부의 논란에 휩쓸려 내부적으로 동요하거나 해명에 집중하는 순간 프로그램의 서사는 야구팀의 성장 스토리에서 법적 논란 스토리로 변질됩니다. 장시원 PD는 그 변질을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라는 본질적 서사만을 꾸준히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JTBC는 법적 행위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대중의 신뢰와 공감이라는 본질을 잃었고 불꽃야구는 말없이 행동으로 대응했지만 팬덤의 깊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이미 대중의 마음속 승리는 불꽃야구 쪽으로 기울었음을 보여줍니다.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 측면에서 이 위기 대응은 불꽃야구의 브랜드를 어려움을 뚫고 묵묵히 나아가는 불굴의 의지라는 강력한 상징으로 각인시키는 아이덴티티 강화의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뚜벅뚜벅과 진정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로 말하는 자가 결국 프레임을 뒤집고 서사의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교훈은 앞으로의 미디어 환경에서 모든 콘텐츠 제작자가 따라야 할 새로운 성공 방정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불꽃야구가 보여준 침묵은 단순한 전략이 아닌 이야기를 지키기 위한 예술적인 전술이자 브랜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전략적 설계였습니다. 위기는 끝나지 않았지만 서사의 주도권은 이미 제작진과 팬들에게 넘어갔으며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전쟁에서 진짜 승리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